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되게 좀 스페시픽하게 적었지만은 이제 발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튜토리얼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준비 발표를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오버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라이트 매터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춘 그런 물리 현상을 간략히 해밀토니안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트랩 이온 기반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튜토리얼에 맞게 이렇게 어떤 원자를 쓰면서 실험 셋업은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싱글 큐빗 그다음에 투 큐빗 엔탱글먼트 같은 걸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프로그레스가 진행되어 왔고 그다음에 아웃룩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퀀텀 컴퓨팅 하면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퀀텀 컴퓨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패럴렐 컴퓨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양자 컴퓨터 문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약간 좀 학생들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빛 같은 경우에는 제로하고 원인데 이제 퀀텀 빛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중첩이 가능해서 이제 슈퍼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엔탱글먼 이 두 가지가 양자 컴퓨팅을 기반하는 유니버셜 컴퓨테이션 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큐빗이 하나일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되면 클래시컬 빛은 이렇게 디지타이즈 된 시그널이 있겠지만은 퀀텀 빛은 이 네 개를 모두 중첩, 뭐 3개 큐빗이면 8개까지 전부 다 중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파서블 인풋 스테이트를 집어넣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클래시컬 컨벤션 컴퓨터, 퀀텀 컴퓨터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벤셔널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연산을 해서 이제 시퀀셜 방법을 해서 직렬 연산법이 되는데 그래서 CPU 클락 스피드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걸 써서 초기에 얘를 좀 더 중첩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조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 폼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퀀텀 프로세스라고 부르면 이제 한 번의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큐빗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초기에 모든 상태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2 to the n 인풋에 대한 패럴렐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두 개씩 연산을 해서 시퀀셜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인 컴퓨테이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스페시픽한 알고리즘들에서 이런 직렬 연산을 극복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을 때 특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소어즈 알고리즘 같이 어떤 큰 소수를 찾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를 모식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개념인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못에다가 돌멩이 두 개를 던지게 되면 얘가 이제 인터ference 패턴을 띄면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아웃풋에 대한 이런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산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갖다 놓게 되면 스캐터링 패턴이 바뀌어서 어디론가 다른 곳에 우리가 픽이 생기게 되고 어떤 이러한 어디에 어떤 박스를 어떻게 놓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컴퓨테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개 인풋이 있다고 할 때 얘네들이 인터피어런스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긴 하지만 양자의 기본 특성상 측정이라는 행위를 하면 모든 아웃풋을 다 얻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별로 쓸모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의 기본적인 특성상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아웃풋을 얻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여러 개 인풋에 대한 인터피어런스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풋과 비례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점을 탄 이런 알고리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임팩트가 클 것 같다는 알고리즘들 이제 도이치 조사, 뭐 소어 그루버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뭐 도이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팩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소어는 이제 팩토링 알고리즘이고요. 퀀텀 프레 트랜스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뱅킹, 시큐리티에 관련되어 있고
뭐 서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서치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퀀텀 에러 커렉션 같은 데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컨벤션 컴퓨터에서 어떤 과정을 이루고 있고 과연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굉장히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한다는 행위는 그냥 1 플러스 1은 2라고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클래시컬한 진짜 예전에 트랜지스터 이렇게 그 백큐ම් 튜브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중간에 이 백큐ම් 튜브를 뭐 끄던지 아니면 키던지 이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두 개를 다 켜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꺼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이제 0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AND 게이트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X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랜지스터의 직렬, 병렬 연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덧셈이라는 행위가 이를테면 10의 진수에서는 AND 게이트를 진행하고 그다음 1에서는 XOR을 진행한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게이트들, 펀더멘털 게이트들이 존재하고 이 게이트들에 대한 어떤 위치에 어떤 게이트를 작용할 것이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컴퓨테이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얼마 정도 많은 수의 게이트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 베이직 라직 게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게 뭐 NOT 게이트,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이런 게이트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베이시스가 인피니시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는 이 NAND 게이트 하나만 구현할 줄 알면 나머지들은 이 난 게이트들을 뭐 직렬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이런 모든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드 게이트는 이제 유니버셜 라직 게이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현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역시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와 똑같은 카운터팟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첩 상태를 만드는 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싱글 큐빗 로테이션을 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엔탱글 게이트 또는 뭐 2큐빗 게이트 이 각각을 구현만 할 줄 알면 여기서 고전 컴퓨터 말하는 난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자 연산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싱글 큐빗 로테이션 잘하고 그다음에 2큐빗 게이트 잘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얘를 어떻게 직렬,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말로 개괄적인 내용이었고요. 큐빅 개수 이런 건 다 지금 논의를 차지하고 이제 쉽게 그냥 큐빅 한두 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싱글 큐빅과 2큐빅 게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플랫폼의 측면에서 저는 주로 라인 매터 인터랙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 매터 인터랙션은 어떤 툴레벨 시스템, 굉장히 좋은 툴레벨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뭐 툴로이스 브라운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를 0과 1로 정의를 하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레저넌 프리퀀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온도를 낮게 잡아서 두 개가 잘 세퍼레이트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레벨들은 뭐 G만이 될 수도 있고요. 애토믹 오비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초전도에서 우리가 아티피셜하게 RSA 서킷으로 만든 아티피셜한 툴 레벨도 가능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툴 레벨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온 트랩에서는 주로 이제 G만이나 애토믹 오비탈을 많이 쓰고요. 초전도 회로에서는 이제 이런 RSA 서킷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first order로 이런 two level 시스템이 있을 때 빛을 가해주게 되면 뭐 빛이나 마이크로웨이브나 똑같은 어쨌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인데요. 그러면 이제 스핀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다음에 원자의 폴러라이제이션 또는 매그네타이제이션. 그래서 first order dipole, 매그네틱 또는 일렉트릭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우리가 라인 매터 인터랙션을 우리가 마달화할 수 있고 이거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물리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글 큐빗 로테이션이라 함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파울리 매트릭스를 전부 다 구현을 하는 건데요. 조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로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면 큐빗에 주어진 프리퀀시, 그러니까 큐빗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이 큐빗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런 블락 스피어가 있을 때 X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를 레이저의 파워 또는 시간을 조작해서 양자 결만의 상태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Y 로테이션은 우리가 가한 그 레이저 필드의 페이즈를 정확히 파이어 버튼만큼 시프트 시켜줌으로써 Y 방향의 로테이션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방향 로테이션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X하고 Y, 그러니까 뭐 X를 파이어 버튼으로 기울인 다음에 Y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그만큼의 페이즈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G 방향의 로테이션도 이렇게 컴파짓 펄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또는 매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을 이용하고 그 인터랙션에 맞춰서 인터랙션에 가해주는 레이저의 시간이나 또는 파워를 조작함으로써 이렇게 코이런 라비 오실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프랙티컬하게는 이게 영원히 사인 웨브 유지되지는 않고요. 이제 뭐 T1이나 또는 T2와 같은 이런 디페이징 또는 에너지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웨이브 패킷이 이렇게 디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은 툴레벨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2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NAT 게이트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양자 게이트, 2큐빅 게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큐빗 상태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큐빗을 플립해 주는 것이 CNAT 게이트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CNAT 게이트는 이제 2큐빗 엔탱글먼트 게이트와 이퀴벌런트한 서킷인데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00인 상태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큐빗에다가 파이어 버튼, 그러니까 파이가 완전히 플립하는 거고 파이어 버튼 중간이니까 이렇게 0과 1의 중첩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00, 10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CNAT 게이트를 작동을 해주게 되면 이제 00은 그대로 되겠지만 10 같은 경우에 1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 얼팀이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양자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회로들이 많지만 저는 2큐빗에 대해서 그룹 서치 알고리즘의 회로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H는 하다마드 H이고요. 그러니까 중첩을 만드는 그런 해밀토니안에 대한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O는 오라클. 그래서 양자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픽업할지에 대한 그런 오라클식을 말해주는 거고요. X는 그냥 X 로테이션, 그러니까 파이 로테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CNAT 게이트. 여기서 말씀드린 이 회로, 트루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CNAT 게이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칭적으로 나오고 투정이라는 행위를 하고 큐빅 개수가 늘어나면 이런 것을 반복해주게 됩니다. 이 오라클 앞에까지 전부 다 반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큐빗이 있으면 우리가 00, 01, 10, 11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개의 정보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11을 찾고 싶다. 오라클에서 이런 정보의 바다가 딱 있는데 여기서 이제 11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하다마드 게이트에서 초기 상태를 전부 다 이렇게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오라클에서 내가 이런 정보들 중에서 얘만 찾고 싶다. 그래서 얘만 페이즈 플립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냥 하다마드 게이트, 그러니까 그냥 이 매트릭스를 그냥 그대로 푸는 거죠. 하다마드 게이트 진행하고 X 게이트 진행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면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와 같이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큐빅일 때는 한 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큐빅 개수가 3개, 4개 늘어나게 되면은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클래시컬한 설치보다 스퀘어루트 n만큼 빨라진다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킷을 갖다가 좀 그 수식적 말고 좀 그 도식화 시키면요. 이렇게 4개의 정보가 equal probability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만 플립해주는 거고요. 이 서킷을 지금 제가 도식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average를 진행해서 그 average 값에 대해서 플립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만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이 값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룹 설치 알고리즘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보를 클래시컬 빛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 컴퓨팅의 개요를 제가 10분 만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물리를 5분 만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혹시 제가 발표하다가 질문사항 있으면 학생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 아니면 연구자분들 아무나 이렇게 빨리 그때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부 다 어떤 양자 컴퓨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그 익스페리먼트 플랫폼을 저희는 트랩 아이온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플로레센스 원자에서 발하는 플로레센스를 이제 촬영한 이제 카메라로 찍은 이런 사진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터비움을 저희가 쓰는데 171 아이소톱인 이터비움을 쓰는데 이제 9개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가 5 마이크론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물론 원자 자체는 1 나노미터 더 작지만 이제 디프렉션 리밋 때문에 이제 1 마이크론 정도의 라이트 버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재 저희 실험실은 아직 아니고 이제 제가 박사 연구원 때 했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랩 아이온 들어가기 전에 이제 퀀텀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점 맞추는 건 라이트 매터에 기반을 둔 그런 아키텍처를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컨덴서 매터 시스템에서는 초전도 기반, 그 다음에 퀀텀 닷 기반, 그 다음에 MB 센터 기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MO에서는 울트라 콜 트랩 아이온, 그 다음에 이제 뉴트럴 애톰, 그 다음에 뭐 옵티컬 레티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덴서 매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위에 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들 직접 반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헤런스 타임이, 물론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2000년도, 99년도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전도를 처음 큐빗으로 했던 분들의 코헤런스 타임이 10 내노세컨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어드밴스하고 실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 150 마이크로 세컨까지 지금 연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의 6승 이상 큐빗의 라이프 타임을 증가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단점이라기 다 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서킷을 우리가 페인트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쪽 큐빗과 이쪽 큐빗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스왑 게이트라든지 이런 어떤 링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미 와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된 양자 컴퓨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뭐 로컬한 스위치 잘 작동을 하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현재 알려진 뭐 실리콘 베이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뭐 초전도 기반 서킷을 뭐 1000개, 뭐 2000개 이렇게 큐빗을 가지면 그걸 찍어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패스트 일렉트로닉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옵티컬 시스템, 트랩 아이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원자가 물론 백그라운드 게스 콜리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UHB에 있고, 그 다음에 애톰들이 울트라 콜드에 있기 때문에 코헤런스 타임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트랩만 잘 되면은 1초 이상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광학적인 주사, 그러니까 원자들에다가 광학적으로 애드레싱을 잘 한다 그러면 뭐 이쪽 원자와 이쪽 원자에 빛을 쏴주게 되면 얘네들 간의 양절 힘 같은 거는 풀 커넥티비티로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점은 이온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위의 백그라운드 게스 컬리전에 의해서 트랩 안에 이온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스캐터링이 점점 심해져서 뭐 100개 이상 포획하는 건 그렇게 트리비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뭐 크라이제닉을 이용한다든지 프레셔를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트랩하는 포텐셜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징한 것들을 뭐 20년 이상 이렇게 연구해오면서 다른 분들이 이런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발표 마지막 부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앞서고 있는 아키텍처는 초전도 기반하고 이제 트랩 아이온. 앞서고 있다는 말은 이제 아무래도 논문에서 큐빗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커머셜하게 이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트랩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그 메릴랜드에서 했던 그 트랩 장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요 가운데 이제 200 마이크론 정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런 일렉트로드에 스캐터링 안 되고 통과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이게 뚫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포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싱글 레이어는 아니고요. 이거를 줌인을 해서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이제 앞뒤로 그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DC 볼티지들을 가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들이 존재를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존재하고 가운데 이제 당연히 다 인슐레이팅 되고요. 각각은 서로.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 아주 빠른 RF 볼티지를 이렇게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빠른 RF 볼티지가 이 DC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아주 강한 이런 포텐셜을 이렇게 레이디얼 방향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액셜 방향으로는 이제 이 윅 포텐셜을 DC 포텐셜을 가해서 원자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포획이 3차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이터비움 171인데 뒤에서 이제 그냥 서멀리 이베포레이션을 해주고요. 그래서 원자가 이제 날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399, 369 레이저를 쏴줘가지고 이 원자의 전자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차지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사실은 플러스 원 만큼 차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쿨럼 리펄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밀어내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약간 가운데가 좀 줄어들고 뒤에가 양쪽 끝이 좀 멀어진 것 좀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냥 쿨럼 스크리닝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쪽에 서로 그 일렉트릭 필드가 포스가 캔슬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고요. 네, 멀리 있는 녀석은 아무래도 이 전체 포텐셜에 더해져서 가해지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유니폼 스페이싱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전압들을 잘 조작을 하면 포텐셜을 약간 여기 들어 올려서 얘를 유니폼 스페이싱으로 역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 현재 셋업 중인 포획 장치, 트랩 장치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라드가, 4개의 블레이드 또는 라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또는 라드가 공간상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AC, DC, 그래서 이제 AC가 RF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RF 포텐셜을 DC에 대해서 가해주면 RF가 높았다, 0이 됐다가 음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 포텐셜, 그러니까 원자가 이펙티브하게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포획이 되는 이렇게 해서 수도 포텐셜을 마련을 해서 원자들을 포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그러니까 AC 방향, 이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포획이 되는데 저희가 이 블레이드 중에 두 녀석이 DC 볼티를 약하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가함으로써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뜨겁기 때문에 얘를 지속적으로 도플러 쿨링을 해서 원자를 이제 공간상에 포획을 하게 됩니다. 도플러 쿨링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더 그 넓은 이 오디언스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멀리 이베포레이트 된 원자들은 뭐 1000 켈빈 정도 될 거고요. 에너지로 따지면 0.1 eV, 그다음에 얘를 키네틱 에너지로 바꾸면 뭐 300m per second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뭐 챔버 안에 몇 초 만에, 몇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통과해버리는 이런 굉장히 빠른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플러 쿨링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3D 포텐셜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자들이 물론 키네틱 에너지가 너무 크면 이걸 벗어나겠지만 적당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안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양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이더 쿨링을 이용하는데 이트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S2P, 그러니까 이트로비움의 일렉트로닉 구조를 보시면 진온, 그러니까 이너트 가스고요. 그다음에 F가 14개니까 꽉 차 있고요. 일렉트론 하나가 그냥 s 오비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소 원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SP 트랜지션이 되고요. 빛의 웨이블랭스는 369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비를 먹고 방출하는 이 라인 위스가 20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톤 업접션 프로파일이 이렇게 20메가헤르츠가 됩니다. 그러면 빛을 먹고 방출하는 거는 스판테니어스 이미션이기 때문에 랜덤 방향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 방향, 빛을 먹은 이 방향에 대해서 모멘텀이 타임 에버리지하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모멘텀을 원자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업접션 프로파일에서 가장 스티프한 영역, 그러니까 슬로프 가장 강한, 그래서 한 10메가로 정도 디투닝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 원자가 빠른 속도로 가지고 날아올 때 거기에 의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 10메가헤르츠만큼의 이제 레드 시프트 된 녀석을 픽업하게
되고요. 빛을 방출하게 되면서 이제 원자를 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빔을 우리가 한 1차원으로 가해주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가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원자를 3차원에서 쿨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험할 때는 프랙티컬하게는 굳이 사방을 주지 않고요. 이제 원자의 양자화되어 있는 운동의 방향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 각도에 적당하게만 쏘여주게 되면 이제 세 방향 동시에 하나의 레이저 빔으로 쿨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쿨링 리밋은 이제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그 objection 프로파일이 20MHz 우리가 10MHz 디튜닝을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온도로 바꾸면 100 마이크로 켈빈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하모닉 포텐셜, 그러니까 이 트랩 포텐셜의 프리퀀시 그게 만약에 3MHz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게 10MHz고 그다음 프리퀀시가 3메가니까 모셔널 퀀타가 에버리지 모셔널 퀀타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포획됐을 때 걔 모셔널 퀀타가 3 정도 되니까 굉장히 차가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병 큐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171 아이소톱의 뉴클리어스 빔이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똑같습니다. 그냥 그 양성자 하나, 그다음에 전자 하나, 일렉트로닉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p 트랜지션이 3699, 그다음에 뭐 그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p 오비탈이 갈리고요. 그다음에 뉴클리어 스핀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퍼파인이 이렇게 더 추가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펀더멘털 에너지 레벨은 다음과 같이 부어지게 되고요. 우리 큐빗은 MF가 둘 다 제로인 거.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 인디펜던트한, G만 인디펜던트한 이런 하이퍼파인 클락 스테이트 우리가 큐빗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제로, 0으로 제로하고 1로 정의를 하고 이 큐빅 간의 이제 프리퀀시 차이는 이제 12.6 기가헤르츠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에너지 레벨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이저 웨이브렉스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이초비움 할 때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온화하기 위한 399 하나, 그다음에 이제 디텍션, 펌핑 이런 것들은 369, 그다음에 가끔마다 얘가 0.1%, 0.7%, 1% 확률로 이렇게 D 레벨로 떨어지는데요. 얘를 리펌프하는 935.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큐빅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그냥 그 디텍션에서는 399, 369, 935 이 세 개의 레이저만 있으면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비움이 이제 하이드로전 라이크 스트럭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클락 스테이트 큐빗이고, 그다음에 옵티컬 펌핑을 통해서 얘를 좀 더 익사이트 한 다음에 그러니까 레저넌 프리퀀시에다가 저희가 2.1기가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옵티컬 펌핑을 통해서 전부 다 영상태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텍션은 이제 1일 때는 레저넌 라이트를 가해서 스캐터링 되는 빛이 많으면 이제 우리가 1상태, 스캐터링 빛이 없으면은 이제 0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디텍션은 플로레센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셋업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제가 메릴랜드에서 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셋업하는 거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3레이어 구조의 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크로스코프 오브젝티브이고요. 일단 현미경이죠. 원자를 보기 위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오나이제이션 빔, 그 다음에 리펌 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 빔이라고 부르는데 뭐 쿨링 펌 디텍션 빔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는 전부 다 큐빗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펌핑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에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 큐빗 조작하는 것은 따로 여기다가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디 있는데 지금 잘 밑에서 안 보이긴 하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홈이 하나 있고 또는 이제 라만 빔, 그 펄스 레이저에 의한 라만 빔으로 이제 큐빗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포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태퍼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래서 원자 쿨링하고 펌프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마이크로웨이브나 라만 펄스 레이저로 진행을 하고 디텍션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프로그래머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TTL 시그널이 이제 FPGA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럼 FPGA에서 TTL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이런 RF 스위치 박스들이 이런 RF 소스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에 AOM이나 또는 EOM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빔을 껐다 켰다 하거나 아니면 빔을 다른 데 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디텍션을 위한 369 빔을 싹 쏴주고 여기서 방출하는 빔을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원자의 상태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해서 뭐 100번, 200번 반복을 해서 얻은 통계값,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 측정한 결과값이 연산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까지는 실험 셋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베이직 피직스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이 저희가 first order electric dipole interaction을 가지고 양자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밀토니안을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렉트릭 다이폴 커플링이 있고요, first order. 그다음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레이저 필드 집어넣고 셀렉션 룰 집어넣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포텐셜 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역시 원자의 운동 모드에 해당하는 그런 텀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램디키 리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자의 인트린직한 큐빅 프리퀀시 거기다가 각각의 원자들의 양자 상태에 따른 모셔널 프리퀀시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레이저 필드를 가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투닝 없이 이 레이저 프리퀀시와 애토믹 프리퀀시를 같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디투닝 0이니 얘네들은 다 타임 인디펜던트하게 돼버리고요. 얘네들은 여기서 타임 디펜던트 남는데 오메가 m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로테링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걸 없애버리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그마 x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캐리어 트랜지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을 운동 모드에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을 이제 큐빅 플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디투닝을 만약에 우리가 모셔널 프리퀀시만큼 더하거나 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오메가 M만큼 더해주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빠르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서로 캔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그마 플러스 A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모셔널 퀀타를 증가시키면서 스피너 플립하는 그래서 여기서 모셔널 퀀타가 하나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트랜지션도 가능합니다. 그 반대로 디투닝을 반대 모션으로 해주면 레드 사이드 밴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자를 포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리퀀시를 우리가 아는 운동 모드에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레저넌스, 캐리어 트랜지션, 그 다음에 블루 사이드, 레드 사이드 밴드 이런 컨트롤이 전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빗의 풀 컨트롤 하고 모션 스테이트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타가 있는데요. 에이타가 바로 양자 큐빅과 모션의 커플링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큐빅 프리퀀시가 12.6GHz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나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오퍼레이션 또는 뭐 글로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디비주얼 컨트롤에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이브랭스가 12GHz 마이크로웨이브 쏴주게 되면 얘에 대한 웨이브랭스가 2.5cm가 돼서요. 이 원자가 각각 5마이크론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 전체 웨이브랭스를 커버하게 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컨트롤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레이저를 쏴서 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레이저를 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램디키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이 에이타가 결국은 뭐냐면 원자의 웨이브 패킷 대비 파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빛과 원자의 웨이브 패킷이 상호작용하는 이 레이쇼를 말하는 것인데요. 에이타가 너무 작으면 아까 막 보여드린 그 레드 사이드 밴드, 블루 사이드 밴드가 너무 라디오레이션이 작아져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써서 이제 숫자가 작긴 하지만 그렇게 작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써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가 되냐면 레이저니까 에너지 레벨이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런 중간의 레벨들로 가야 됩니다. 높은 레벨들로. 근데 이제 이 레이저가 이런 다른 레벨들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레조넌 커플링 등이 존재하는데 해픈 비 러클리 저희가 쓰는 355 펄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과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 하이 파워 펄스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이런 주위에 존재하는 레저넌에 비해서 스타크 시프트가 알아서 캔슬이 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만 트랜지션 계산을 해보면 옵티마이즈된 좀 파장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펄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빔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따서 그래서 한 빔이 원자에 쏴져서 포톤을 원자에 쏴줘가지고 버추얼 스태틱 사이트하고
두 번째 포톤이 그 라만 트랜지션이 되죠. 스티무러스 라만 트랜지션이 돼서 두 번째 포톤이 때려서 다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투 포톤이 때리긴 하지만 이펙티브한 큐빗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시간 도면이 이게 펄스 레이저가 되고요. 그래서 피코세컨 펄스 레이저가 되고 repetition rate는 이제 80MHz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frequency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제 80MHz repetition rate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펄스 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frequency 도메인은 80GHz가 돼서요. 저희가 12.6GHz니까 이런 그 frequency range를 5배, 6배 이상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펄스 레이저가 충분히 이 큐빅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여기서 펄스 레이저가 나오는 거니까 각각에 대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프리퀀시 콤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뭐 80에서 120MHz 그 사이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프리퀀시 콤의 출발점을 갖다가 이 두 개의 AOM의 프리퀀시를 조작해서 그래서 포톤 업덕션, 포톤 이미션의 프리퀀시를 정확히 하이퍼파인과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캐리어 트랜지션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콤을 매치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캐리어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이런 캐리어 프리퀀시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가 이 3차원 공간 안에 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 3차원 공간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G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 모두가 5개인 건 5개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5개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지그재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겠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운동 모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이 운동 모드들 크로스톡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펄스 레이저 빔을 특별한 운동 모드에만 커플링을 해서 모멘텀 픽을 가해서 이제 조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이 X 방향 쪽을 조작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사이드 밴드, 블루 사이드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자들의 캐리어뿐만 아니라 사이드 밴드까지 좀 더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펄스 레이저 발생하는 AOM의 프리퀀시를 스캔하면서 이렇게 모든 운동 모드들이 대한 플로레센스를 좀 더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대적인 픽의 높이를 잴으로써 역시 모션을 판타가 얼마인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엔탱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얽힘을 이제 트랩 다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이렇게 뭐 운동 모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은 처음에 저희가 모두 다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숫자가 헷갈리니까 00이라 않고 제가 스핀 다운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스핀 다운 n equal 0 스테이트 모션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원자에다만 레이저를 쏴주되 이를 이제 파이어부트 블루 사이드 밴드를 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블루 사이드 밴드 해주면 첫 번째 스큐빗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이 블루 사이드 밴드면 모션을 퀀텀만 하나 증가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파이어부트 딱 중간이니까 이 두 개의 선형 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저희가 두 번째 원자에다가 레이저를 쏴주는데 여기다가 파이 레드 사이드 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녀석이 플립이 업이 돼야 되고 레드 사이드니까 모션을 퀀타를 하나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뺄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스테이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 큐빅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위로 플립이 되고 모셔널 퀀타 1이 하나 빠지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셔널 퀀타가 트레이스 아웃 됨으로써 저희가 처음에 다운 영상태였던 것이 다운 플러스 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키락 졸러 스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95년도에 대안이 됐고 아마 이 논문 사이테이션이 2만 번이 넘을 겁니다. 처음에 이 양자 컴퓨팅의 시작을 열은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한 불과 10년 정도 많이 쓰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이 모셔널 브라운 상태로 낮추는 것이 이제 라만 사이드 밴드 풀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라마 사이드 풀링을 잘해도 항상 뭐 프랙션의 1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피달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라졸로 스킴을 이용해서 얻은 최고 피달리티가 한 9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것이 모몰-소먼슨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불과 4년 후에 PRL에 나왔는데요. 이 논문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는 모션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모션을 굳이 0으로 안 만들어도 그래도 이제 하이 피달리티 게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제가 무차 강조드렸던 말씀이 레드 사이드 밴드, 블루 사이드 밴드, 모셔널 드라이빙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레드 사이드 밴드를 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해밀턴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루 사이드 밴드를 하게 되면 역시 해밀턴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레드하고 블루를 동시에 원자에다 쏘여주게 되면요. 동시에 쏘여주게 되면 이 해밀턴의 리니어 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셔널 퀀타에다가 큐빅 로테이션 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스핀 상태 플립, 모션에 따라서 스핀 상태 플립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타임 디펜 해밀턴을 풀면 이볼루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드 오더부터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0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2큐빅 텀이 여기 존재하게 되고 페이지 텀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 싱글 큐빗 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모셔널 퀀타와 관련되어 있는 모셔널 스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드 블루 사이드 밴드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그냥 수식 없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00에 이 아비트란 n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레드 블루를 동시에 가해서 모셔널 퀀타를 하나 빼주고 더해주는, 상쇄해주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11n을 만들 수 있고 중간까지 가게 되면 이제 0과 1의 중첩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타임 디버전 오퍼레이터에서 2큐빗 텀, 그 다음에 싱글 큐빗 텀이 있는데 여기 모셔널 퀀타가 모셔널 텀이 존재하고요. 여기 알파는 이제 원자가 힘을 받아서 이 힘을 받아서 원자가 모멘텀, X하고 P 스페이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는 X하고 P죠. P 스페이스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원운동을 그리는 이런 트라젝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운동을 가지게 되는 트랙을 가지게 되고 양자 얽힘을 달하기 위해서는 요 시간을 디튜닝은 우리가 레이저를 정한 거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디튜닝을 정하면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게 되면 이런 모션을 저희가 전부 다 잠시만요. 모션을 다 원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얘네들의 디튜닝하고 다 디튜닝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의 피살리티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이 레이저의 앰플리튜드를 시간에 따라서 마듈레이션 해줌으로써 이 모든 커플링을 전부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양자 상태를 전부 다 원점으로 만들어서 피달리티를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2큐빗 베이스의 피달리티를 저희가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디튜닝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 큐빗에서 이렇게 5개 있을 때 2개 엔탱글먼트 피달리티 뭐 95% 이상 이렇게 레이저 마듈레이션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5개의 어레이가 있을 때 엔탱글하고 그다음에 원자 움직여서 또 엔탱글하고 얘네들 스프레이드 아웃 해가지고 싱글 큐빗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아서 페이즈 컨트롤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3개 시퀀셜한 프로그램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GH 상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샨타니 네트나스라든지 이렇게 크리스 몬노 그룹에서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롤까지 해서 풀 스택된 퀀텀 컴퓨터 11개 큐빅까지는 완성된 걸 작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온 트랙 기반의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냐면은 우선 이게 트랩이 크니까 이거를 좀 더 작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를 선호를 하고요. 그 연구 방향이 있었고요. 10년,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칩을 밖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특히 그 김태형 교수님이 이제 이런 fabrication된 이런 멀티 DC 볼티지를 가지는 것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볼티지 컨트롤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리콘 팹 기술을 이용을 해서 fully integrate된 뭐 DC 볼티지가 100개 이상 되는 이런 트랩들도 10년 이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를 갖다가 이온 트랩 패키지를 좀 더 스테이블하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디우크 김정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리 스택된 이런 몬타나 크레스트 이용을 해서 이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고요. 뭐 인스블룩이나 크리스 모노그룹 역시 크라이제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00개 이상 큐빗에 성공, 그래서 2년 전인데요. 이것도 100개 이상 이렇게 트랩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길이가 0.5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에 접근하는 그런 큐빗들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구글에서 얼마 전에 53개 큐빗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IBM 28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언큐 32개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 몰랐는데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건 보통 초반에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막판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온 트랩 커뮤니티, 특히 이온 트랩 그 퀀텀 컴퓨터가 개수는 아직 적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 수행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잠깐 저희 그 이화에 대해서 진행되는 액티비티를 설명드리면서 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달 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렇게 블레이드 트랩 다 잘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온 포획하기 위한 기본 셋업은 끝났고 이제 이온 포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 컴퓨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인테그레이션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구현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긴 하지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도 존재하고 하니까 여러 연구자 분들께서 많은 그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앵날리즈먼트는 저희 그 연구 교수님, 남자인 박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 학생들 있고 그다음에 콜라보레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신 분이 안 계신가요? 예. 이상윤 교수님께서 혹시 최태현 교수님 그 채팅창에 질문 보실 수 네, 봤습니다. 있으시죠? 네네. 네네. 네, 크라이스트 이용할 때 장점은 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백큐um 프레셔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 상온에서 우리가 프레셔 뭐 10에 말해서 11승 정도 되는데 크라이어 쿨링을 하게 되면 그럼 10에 13승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가스 콜리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100개 이상 큐빅 트랩 하는데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포획 하나 하게 되면 이게 뒤 백그라운드 가스 아무리 UHB라 하더라도 가스가 존재하고 얘네 스캐터링 때문에 뭐 물론 그 포획 장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 포획 하나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머물게 되고요. 스캐터링 레이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원자가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면 2시간에 곱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뭐 10개 포획하게 되면 사실 몇 분 못 갑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오제닉을 하게 되면 프레셔가 10의 3승 정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라이프 타임이 스캐터링 레이 10의 3승 정도 임프루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5개가 몇백 분 이상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뭐 10개 이상이 몇백 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트랩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그 2큐빗 옵티멀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 네. 이제 펄스 앰플리튜드나 페이스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측정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확실히 못 들었는데 펄스 쉐이핑을 막 하면서 네네. 뭘 보면서 이렇게 피드백해서 쉐이핑을 조절을 하죠? 네, 피드백도 물론 할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핀 모션 첫 번째 텀을 다 0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스핀 텀만 남으니까 엔탱글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스핀 모션 엔탱글 텀을 없애는 것은 이 K가 각각의 운동 모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동 모드가 커먼이니 세컨드, 서드, 포스, 피프스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다른 이런 트라젝토리가 전부 다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양자 엔탱 데이타임을 정했을 때 얘네들이
이 디투닝은 우리가 레이저 프리퀀시를 파킹하는 순간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모드들은 다 원점으로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핀 모션 엔탱글 텀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텍션을 하게 되면 전부 다 50-50가 돼버려서 얽힘 상태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모셔널 프리퀀시를 다 측정을 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투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타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라비 레이트도 알고 있고, 에이타도 알고 있고 하니까 이걸 풉니다.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를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풀어서 이 오메가를 각각 세그먼트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해야지 모든 이 페이지 스페이스가 원점으로 도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를 풉니다. 푼 다음에 솔루션을 구해서 그 오메가 값을 이 솔루션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푼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이 솔루션을 이 디투닝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레이저 AOM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마듈레이션 해주면 실제로 이렇게 게이트 피달리티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큐빗 인탱글먼트 네. 피델리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조작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큐빗에 대한 옵티멀 컨트롤이 아니고 지금 보는 지표는 네네. 2큐빗 뭐 인테글먼트 피델리티 요거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로 솔루션이 다 조절을 다르죠.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녀석을 이제 엔탱글 할지에 따라 솔루션이 다 다르고, 그거는 저희가 컴퓨터로 뭐 몇 분이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엔탱글을 만약에 우리가 시퀀스를 1, 2번, 2, 3번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시퀀스에다 업로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그냥 1, 2번 엔탱글 뭐 컴퓨터를 되고 2, 3번 바로 되고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 머신러닝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걸 혹시 어떤 프리퀀시 디투닝 이런 것들이 드리프트가 있으면 그것까지 상쇄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으로 이제 패턴을 해서 그때 피달리티에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한두 질문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네네. 네. 제가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 지금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지금 열심히 좋은 셋업 짓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고리 혹시 아, 네. 이화여대 시스템으로 하시려는 단기 고리든지 연구 주제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지금 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과제 진행상 저희가 그 3개, 5개 큐빗을 했는데,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커넥티비티, 아까 말씀드린 이온점의 강점인 커넥티비티를 증명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탱글먼트 5개 큐빗이 있을 때 걔네들 양쪽 끝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엔탱글을 하는, 물론 벌써 한 3년 전에 크리스 먼로 그룹에서 다 하긴 했지만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구현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선 구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고요. 그거와 패럴렐하게 이제 뭐 디커런스 서브스페이스라든지 엔탱글 상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애토믹 레벨 보여드렸을 때 이게 큐빗이 이제 그 MF0인 게 있지만 옆에 있는 사이드까지 이용을 해서 필트립, 쿼드릿 이런 것까지 해서 양자 조작을 큐빅 개수가 적어도 이렇게 양자 상태는 3개, 4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말고 다른 포획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피에조와의 커플링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서피스 트랩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도플러 벨라스로메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일종의 AFM 팁이 되는 거죠. 포획된 원자 하나가. 그래서 하이큐를 가지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주 롱텀 골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좋은 강연해 주신 최태현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